안녕하세요. JNCTV 김대비 기자입니다. 4.16 희망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여러 미주 지역에서 콘서트를 시작을 하시는데 4월 14일부터 그래서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계시는 홍일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재능 기부를 하시는 이 희망 콘서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미시건에서 오셨거든요. 학경님부터 먼저 본인 소개와 자기 지역 소개를 조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감의 김낙경이고요.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공감에서 리더를 하고 있어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공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5월 달에 전 미주 지역에서 뉴욕타임스 광고 이후에 다 모여서 집회를 하였거든요. 그때 처음 모여서 1차, 2차, 3차에 시위를 하면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처음에 새사모라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 2015년쯤에 저희가 위안부 졸속 합의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 또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시위 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세월호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이슈를 잡자 싶어서 이름을 공감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안부 역사 알리기 등,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또 하고 있었던 게 남북 간의 세계평화 그런 거,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화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해서 저희도 많이 취재를 했던 그룹이고요.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러면은 미시간에서 김현수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미시간 새사모의 김현수입니다. 저희 미시간 새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미시간 지역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고요. 처음 모인 거는 2014년 4월 미주 지역 동시 추모제 때 저희 미시건에서도 추모제가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15년 4월 일주기 추모제를 시작으로 해서 미시건 새사모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걸고 2달에 한 번씩 정기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야외 집회를 2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또는 날씨가 너무 춥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내 집회를 해서 2달에 한 번씩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2주기와 3주기 추모제를 했고요. 다이빙벨 상영과 그다음 나쁜 나라 영화 상영 등등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김수진님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는 세월호 관련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관련된 평화와 생명을 위한 우리 지역 공동체 문제까지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스턴의 보경님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의 구보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는 함께 2014년 미주 동시 집회가 휴스턴에서 열렸을 때부터 참석을 해서 2015년 미주 유가족 간담회를 미주 지역별 함께 연대해서 윤민 어머니, 재욱 어머니, 동혁 어머니, 그 다음에 경빈 어머니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연대를 하게 됐고요. 휴스턴 함께 맞는 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함께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에서 이름을 가져와가서 세월호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 곁에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세월호 천일에는 세월호 인양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304명의 희생자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붙이면서
인양을 기원했었고, 세월호 3주기 행사도 노란 리본을 나눠드리고, 배지도 나눠드리면서 더 많이 기억해주시고, 기억해주는 것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함께 그 비를 맞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기도 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스타, 홍일님은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원래 계시는데 지금은 한국에 계시죠? 간단한 본인 소개와 그 지역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페라 가수 데이스 홍일입니다. 저는 비엔나에서 2011년부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활동하는 건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였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광주 시립오페라단에서 아이다라는 작품을 하게 되어서 그 계기로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스터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홍일님이 중심이 돼서 미주 지역을 여러 지역을 가시는데 시카고도 가시지 않나요? 네, 다른 총 미주 지역 4개 지역 가게 4개 지역이요. 되었습니다. 네. 시카고를 모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누가 제안을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서 같은 분과 또 재능기부로 또 각 지역에서 또 다른 재능기부로 제가 알기로는 김현수님께서는 이제 피아노 반주를 또 미시건에서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제가 비엔나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엔나에서 제가 가이드 표현대 서울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 그 행사가 끝날 때쯤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노래를 해서 그게 도네이션이 되어가지고 4.16 연대에 4.16 재단에 4.16 가족협의회에 4.16이 붙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도움이 된다면 도네이션 할 수 있다면 어디든 날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업을 다 포기하고 날아갈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올해만 계약된 것만 해도 뭐 독일의 뮌헨, 뭐 스웨덴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그 시간에 제가 날아갈 수 있을 때 언제든 날아가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2018년이 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등록을 해주시면 제 스케줄이 이렇게 시간이 날 때 같이 맞춰서 날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필라델피아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침 제가 뉴욕에 갈 일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는 정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제일 먼저 성사가 되어서 이미 한번 필라델피아에서 희망 콘서트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주기에 맞춰서 많은 지역에서 또 마음이 맞아가지고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들 재능 기부시고 어떻게 보면은 공연 기획자가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아는데 이렇게 성사를 시켜내는 모습들이 참 가슴이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지역에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포스터를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나온 포스터들 다 봤는데 세 지역의 포스터를 봤는데 다 총영사관 후원을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사를 시켰는지 낙경님부터 조금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영사님하고 잘 알게 된 이유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를 하면서 영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간담회를 참석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영사님께서 그 한국의 날 행사를 할 때 저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또 갔었고, 그러면서 음악회를 기획을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사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음악회를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제가 영사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음악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소 섭외며 거기 한 800명이 왔었거든요. 그 음악회에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실 수 있었는지 왜냐면 그것도 무료 행사였는데 그것도 주중에 수요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 800석인가 하여튼 그게 다 찼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그 포스터 디자인 하시는 이수민님께서 포스터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가 그럼 후원을 받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후원 받는 거 샘플로 사실은 총 영사관을 쓰신 거예요. 저희 디자이너 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영사님한테 직접 보내드리면서 영사님 저희 포스터가 나왔는데 이게 후원 샘플인데 총 영사관이 들어가 있다. 하하하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저희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총영사관에서 하는 후원 절차를 저에게 달라. 제가 해서 드리겠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해서 보냈더니 바로 허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총영사관 후원을 받게 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휴스턴 미시건, 또 시카고도 저희 총영사관 후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아무래도 정권이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다른 지역 분들도 그렇게 연결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저는, 네, 휴스턴의 구보병이고요. 저는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를. 미시건 같은 경우도 시카고 영사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휴스턴 같은 경우는 총영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뭐 정의는 그렇지만 보수적인 정권이어서 세월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이 밝혀진 것처럼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청와대를 비롯하여 그것을 밝힐 수가 없었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서 세월호라는 것을 휴스턴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20개가 넘는 보수 단체가 있는 지역인데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동포 담당 영사관님이 계셔서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래도 세월호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한인 동포 사회가 아직은 그 주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 단체들이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적 후원은 이미 예산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고 명칭의 후원을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동포 사회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세월호를 통해서 촛불까지도 갈 수 있었고 그 정면에 그 가장 앞줄에 그분들이 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촛불 정부가 탄생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같이 명칭이라도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득을 드렸고요. 근데 바로 대답은 주시지 않고 며칠 있다가 또 몇 번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그런 명칭 후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도 후원이 나온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미시간에서는 비슷한 절차를 밟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루트를 개척을 하셨는지? 새롭게 개척을 했으면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샌프란시스코의 조언을 딱 받고 그다음에 사실 미시건 안에는 총영사관이 없어요. 미시건이 사실은 이 연주회를 개최하기엔 굉장히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영사관도 없어서 시카고에 총영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도움과 그분들의 선제 공격을 받아 저희 김수진 현 대표께서 이메일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셔서 그쪽에서 이메일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역시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후원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미시건, 시카고가 영사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또한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영사관님한테. 휴스턴만 빠질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려서 맞아요. 예, 더 이- 설득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연대 부분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협박과 네트워킹으로 성공해내신 것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분을 이렇게 보면은 네 분이서 만난 곳이 서울 포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 세월호로 시작을 하셔서 그렇게 서울 포럼까지 작년에 가시고 같이 만나셔서 이런 진짜 훌륭한 음악회까지 기획을 하셨는데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세월호 활동을 4년 가까이 해오셨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좀 있나요? 최근에 들어와서 뭐 정권도 바뀌었고 박근혜도 탄핵됐고 이명박도 구속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느낌이 다르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낙경님부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사실은 총영사관 이외에는 저희는 좀 바뀐 거를 못 느꼈어요. 한 번은 한인회가 저희가 공범자 상영할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어할 때 한인회께 부탁을 드렸고, 거기서 공범자 상영을 했고, 최승호 PD와 만남을 가졌고, 거기에 한인회 회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변했다. 사실 저희는 굉장히 죄송했는데 너무 작은 곳에서 최승호 PD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좀 죄송했는데 최승호 PD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한인회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변화된 모습이니까 좋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음악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른 곳에 후원을 좀 받아볼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필라델피아도 후원받은 곳이 굉장히 화려했고 요번에 미시건에 공동 주관이 굉장히 화려해요. 시카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비슷한 대답을 들었어요. 저희가 좌파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좀 믹스드 필링인 것 같아요. 좀 바뀐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근데 이거를 계기로 저희 공감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거에 갇혀있지 말고 좀 더 나가서 이런 단체와 연대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이끌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미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시간 새사모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 신문인 주간 미시간에서 저희 행사 관련 또는 집회 관련 기사들을 내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특히 2주기 때는 장소도 후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지역 신문인 주간 미시간에서 우리 이번에는 다른 그 지역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거를 알려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이신 김수진님하고 주간 미시간 대표이신 김태경님이 그쪽 여러 그 지역, 미시간 지역 단체들에 연락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는 그냥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만나면 당연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희 행사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 전혀 없었고 한인회도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심지어는 공동 주체로 해달라는 결론으로 저희 미시간 새사모와 같이 공동 주체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보자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행사 음악회 저희는 완전 정식 음악회로 가는 컨셉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음악회라는 명칭이 분명히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분명히 달려있는 행사에 공동 주체로서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미시건 지역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결과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보경님은 휴스턴님 상황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받는 느낌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2015년에 미주 유가족 간담회와 다이빙배를 동시에 상영을 한 적이 있고요. 2016년에는 문성근 씨가 오시면서 강연회를 하고 나쁜 나라 세월호 영화를 상영을 동시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포스터가 이제 4.16 재단을 돕는 희망 콘서트, 이렇게 해서 4.16 행사가 3번 포스터를 찍어내고 티켓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해봤을 때, 첫해 미주 유가족 간담회 같은 경우는 포스터조차도 이 한인 상가 지역에서 있는 사장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리면서 포스터 자체도 붙이는 것을 매우 꺼려 하셨었어요. 이거 붙이면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정말 포스터만 붙여주시는 곳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몇 군데 붙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확연히 달라진 것은 포스터를 붙이는 거는 물론 음악회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확실히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냥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아, 얼마나 이분들이 이제 바뀐 정권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또 편안해지셨는가, 세월호를 대하는 마음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터 붙이는 거에 붙이지 말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저희 지역도 진짜 그거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포스터가 나와서 저희 미시건 세사모 분들이 이제 포스터를 들고 붙이러 다니고 붙인 지역을 이제 우리 단체 톡방에 이제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갖다 주면 붙이는 거는 지금 보경님 휴스턴 지역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잘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자기들 몇 장 가져가서 직접 붙여주시겠다고 하고 또는 주변의 분들이 나도 달라고 내가 가는 곳에 붙여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이전에 볼 수 없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 변화가 느껴져요. 네. 생각해보니까 샌프란시스코도 그랬네요. 저희도 중앙일보에서 후원하거든요. 이번에 그것도 같이. 그 언론사가 후원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깊고, 저희도 포스터는 이제 다 잘 붙여주시고, 또 하나는 전에 박근혜 정권, 우리 퇴진 시위할 때 전기를 끌어쓰려고 했던 곳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포스터도 붙이게 해주시고, 거기다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많이 변한 거는 있네요. 그 사회 자체에서. 홍일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광주에서 안산에, 광화문에, 목포에 가시는 곳이 굉장히 많고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또 그 한인 자체가 조금 작으니까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변화는 있나요? 네. 변화라고 하면 제가 그 전에 한국에 있었어야 뭔가 변화가 됐다는 걸 느낄 텐데, 그 전에 한국에 없었으니까, 네, 변화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냥 단지 제가 보는 분들, 이제, 제가 리본을 가방에다 많이 들고 다녀요. 리본 배지도 있고, 리본도 있고,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달고 다녀주세요. 그리고 스티커도 핸드폰 뒤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핸드폰 케이스를 열어서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참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잘 받아주고, 재외동포로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한국의 네, 느낌을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자주 네,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한 번씩 들어가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하냐고 재외동포가 왜 그런 걸 하냐라는 얘기를 말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런 거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나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너가 너무 세월호를 열심히 하면 그거를 너는 부모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써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너의 취지는 알겠지만,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관객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다. 너의 그런 성향을 보고. 내 음악가로서 중간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네, 감동. 무섭지 않아요. 예, 관객이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월호 하는 거를 막 감춰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세월호라는 거는. 그렇죠. 세월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지금 대표하는 사회적 참사였고,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에 남을 수 있는 상처가 더 크다라고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보면은 다들 세월호로 한국에 가서 또 만나셔서 세월호로 또 이렇게 희망 콘서트를 또 열게 되시고,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지, 앞으로도 이런 네트워킹을 통한 이벤트를 같이 하실 건지, 뭐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낙경님부터. 아무래도 저는 연대의 힘을 크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스텔라 데이지오 팔찌를 제작할 때도 원래는 공감이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팔찌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혼자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용기를 내서 연대하고 있는 곳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 세계 시민연대에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공감도 부담 없는 선에서 하게 되었고, 또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함께 한다라는 큰 응원을 받으셨어요. 되게 큰 힘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대의 힘을 믿거든요. 이번에도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한 건 없다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유가족 간담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행사일 수도 있죠. 세월호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행사일 수도 있는데, 연대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연대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저희 공감은 언제든지 오픈이에요. 그래서 향후 저희 공감 쪽에서 일 벌리는 거를 좀 좋아하니까 늘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5.18 사진 전시회이기도 한데, 아직 지금 음악회와 겹쳐가지고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지만 그것 또한 연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연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미시건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많이 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도시가 망한 디트로이트가 있고, 또 플린트는 그 물에 랍이 생겨서 정말 미국 전 지역에서 유명해진 도시가 또 플린트라고 있습니다, 미시건이. 그래서 사실 한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몰려 살거나 그러지 않는 지역이기도 해요. 물론 앤나버라는 도시에는 그 유명한 미시건 대학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관심과 이렇게 또 미국이란 지역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한인 동포라고 해도 이렇게 미국 자체의 사회적인 관심, 또는 우리가 떠나온 지금도 살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렇게 바다 건너 어느 먼 지역에 대한 관심,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시간 지역은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지, 또는 우리가 활동하려고 할 때 어떻게 연계해서 힘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 활동에도 아주 절실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대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연대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연대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저희 미시간 지역도 연대 하나로서 좋은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동지로서 계속 지역 활동과 연대 활동을 잘 적절히 조합하여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스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대가 지역적 연대가 있고 또 조금 더 넓혀서 해외 여러 지역들과 연결된 그런 연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또 그러한 실질적 일을 실행을 지역적으로도 하지만 함께 또 여러 지역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해 나갈 때 굉장히 힘이 크고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제가 지금 낙경님하고 같이 단원고 약전 읽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해외에 계시는 지역과 함께 연대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이 좀 더 널리 퍼지는 느낌이 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휴스턴 안에서 지역적으로 했을 때 효과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고 또 마음이 멀리 있어도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고 서로서로 인파워먼을 시켜주면서 프로젝트를 성사하는 것이 참 매력적이고 또 새로운 일을 해 나갈 때 아이디어 공유가 됐든 새로운 일을 해 나갈 때에 그 힘이 생기는 것을 많이 느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됐든 좋은 세월호에서부터 우리가 스프링, 세월에서 평화까지 우리가 연대를 잘 하면서 수평적 연대를 이루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든지 함께 해 나가도록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른 지역들도 어렵은 일인데 이렇게 성사를 시켜내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한국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굉장히 크게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다시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함께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